이번에는 시계 계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쵸? 네.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는 단항식과 다항식이 다 나왔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뭐 총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첫 번째, 전개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전개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괄호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푸는 과정.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전개. 사실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x와 이 식의 곱셈 관계가 있습니다. 곱이 지금 생략돼 있죠. 얘를요 곱셈 관계를 없애주고 괄호를 푸는 거를 우리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뭡니까? 분배 법칙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쓴다?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서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풀어내는 과정, 괄호를 풀어내는 과정을 전개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전개하고 얻은 식을요, 이 얻은 식을 이렇게 얻었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전개식 부릅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개라는 게 그냥 괄호를 푸는 과정이구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푸는 과정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항식, 다항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까 말했죠?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 곱해주고 두 번 곱해줘야 됩니다. A, B 곱해주니까 A, B.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와주시고요. A, C. 됐습니까? 곱하기가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두 번 혹은 하나, 두 번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쵸? 곱해주면 A, B 더하기 A, C.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전개하는 건 쉬워요. 나중에 이걸 괄호를 묶는 게 어렵죠. 이 과정을 A가 공통이고 B와 C는 더하기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운 거라고 본인은 알 겁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다? 쉽다. 예를 보겠습니다. 식이 다항식, 단항식의 곱인데요. 둘이 곱해줍니다. 부호 정리. 플러스 마이너스 6x, x가 6이고요. x가 3번 곱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3개. 마이너스 플러스 정리해 주시고요. 2, 1, 2고요. x가 2번이니까 x의 제곱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2, 6은 12. x 붙여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나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곱하기는 쉽게 하는데요.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나누기도 뭐야? 지수법칙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방법은요. 나누기 D가 있는 경우는 분수꼴로 바꿔준다. 이 분수는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분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수는 분모가 다 뭐한다?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을 더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통분한 상태에서 더해진다. 꼭 그쵸? 지금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는 과정입니다. 항상 반대로 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더하시오라고 하면요. 이렇게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얘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지만 그쵸? 이게 문자가 끼고 뭐 이상한 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두 번째는 나누기 D를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곱해주고 더하기니까 딱 맞네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애가 이 둘이 곱할 수 있으니까 D분의 A 더하기 D분의 B 더하기 D분의 C 같습니다 서로. 그쵸? 그래서 선생님 근데 뭐 한다? 선생님 이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 얘가 지금 그냥 나누기 D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뭘로 나누는 경우도 있겠어요? 분수꼴로 나누는 경우도 있겠죠. 네. 분수꼴로 나누는 경우는 이 역수의 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방법 1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풀어라? 그냥 분수형으로 풀어라. 이렇게 묶어주시겠습니다. 4 나누기 2는 2가 x의 세제곱에서 x 나누니까 x 세제곱. 그쵸.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네요. 2 나누기 3이고요. x의 제곱이고 x 나눠주니까 X. 됐고요. x 나눠지고요. 어떻게 된다? 8. 4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항상 나타내려는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리죠. 얘 같은 경우는 분수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얘를요, 얘 둘이 한 몸으로 봐서 곱하기 2x로 바꾸면 망합니다. 그죠? 얘 둘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2분의 x라는 말이야. 역수 쳐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배 법칙 x 나눠주니까 x만 남고요. 3이 6x y가 되고요. 곱해주니까 나누기가 되네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나오죠. 분자를 분모로 나눌 때 분자의 각항을 모두 분모로 나누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말했듯이 얘만 이렇게 나눠버리고 얘는 그대로 써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안 돼요. 왜 그랬자 그랬죠? 분모는 분수는 분모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분모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x의 제곱에서 x 나누니까 x 9 나누기 3은 3x고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x 나눠지고 6 나누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실수 많이 나오는 거 나오죠? 이렇게 같은 몸이다. 근데 얘를요 7x분의 1로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x는 x7분의 x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수값 주의하셔라. 우리 다 지금까지 주의했던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치 계산이 혼합된 식은 어떻게 하냐? 지수 우리 처음 했던 거 기억나죠? 거듭 제곱 먼저 하고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하고요.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요. 덧셈, 뺄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입니다. 보겠습니다.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한다? 거듭 제곱부터 풀어준다.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은 4, a의 제곱, b의 제곱. 나머지들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듭 제곱만 풀어준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합니다. 괄호를 먼저 전개시켜. 괄호를 푼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전개. 6a의 제곱 마이너스 12ab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곱셈 나눗셈 한다. 사실은 이때 이것도 해도 돼요. 됐죠? 어차피 이 더하기가 나중에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이거 하면 됩니다. 4, 1 나누니까 4 남고요. a 두 개 있는데 하나 나누니까 a 남고 b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얘는 동류항이 없네요. AB. 얘는 동류항이니까 얘 둘은 계산된다. 얘는 계산이 안 된다. 그대로 마이너스 12, 4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8A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치 연산이 혼합된 식을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계산해야 한답니다. 보겠습니다. 빼기 나누기니까 나누기 먼저. 이렇게 먼저 계산해 버렸네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 답도 틀립니다. 보충학습입니다. 시계값인데요.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을 바로 시계값. 뭔 말이냐? 2x라는 값이 있습니다. x가 2면 이 값은 얼마죠? 4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시계값. 다시 보겠습니다.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입시켜서 나온 값. 이 값을 시계값.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다. 우리 아까 정리한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한 식에다가 문자 대신에 수를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했더니 얘 나누니까 12 나누기 2는 6. y 없어지고요. x 세제곱 x니까 x의 제곱만 남겠죠. 마이너스 16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x 없어지고요. y 제곱에서 y 나누니까 y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8y인데요. 문제는 x값이 주어졌어요. x가 얼마? 3. y가 마이너스 2. x의 제곱은 x를 두 번 곱합니다. 3을 두 번 곱하니까요. 9, 6. 둘이 곱하기야. 9고 곱해주니까 54. 2 곱해주니까 8, 2, 16 해서 지금 뭡니까? 선생님 뭐 잘못했죠? 이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16에서 70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식의 대입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문자 대신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의 대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식의 값은요, 수를 넣어주는 거고요. 식의 대입은 다른 식을 넣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됐습니까? 똑같이 식 간단히 하시고요. 대입하는 식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뭘 쓴다? 괄호를 꼭 써야 됩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묶어서 대입시킨 다음에 전개시킨 다음에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볼게요. 3x-2y 플러스 3을 x에 대한 식이래요. 그럼 y를 없애야 된다.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y를 없애기 위해서 y 값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2x 플러스 3. 그럼 3x 마이너스 2고요. y를 곱하는 겁니다. y가 두 개일 때는 이거를 하나라는 걸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전개해 준다. 계산해 줄까? 마이너스 4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 동류항이네요.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동류항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실은 식의 대입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식 대신에, 이 y 대신에, 이 문자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데, 이걸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으라고요? 대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바꿔치기 해주는데, 얘는 하나니까 어차피 2y 하면 돼. 근데 얘는 몇 개예요? 두 개야. 근데 두 개를 뭘로? 이렇게 y처럼 하나로 봐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를 써야 된다. 꼭 주의하십시오.